크리스마스 때 한번 만석이 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빌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음식이 하나가 탄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테이블을 포기하자. 이메일이 한 번. 그 이메일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막 합격했을 때처럼. 부칠학번 생명과학부 나왔고요. 정상원 셰프입니다. 레스토랑은 계속 해오다가요. 거의 한 20년을 했어요. 미슐린 가이드에도 선정이 됐었고 코릿이라고 하는 코리아 헤럴드 거기에서 한식, 중식, 양식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2위. 지금은 이제 작가라는 이름으로 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방송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의 일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관심이 많았어요. 또 뭐 유학도 준비하고 하다 프랑스에서 이 음식을 좀 먹어보니까 이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이런 것까지 음식에다가 넣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구나. 원래 고등학교 때도 좀 미대 가고 싶었는데 고대는 미대가 또 그때 없었고 그렇다고 뭐 Y대나 S대 같은데 미대 그런 학교를 갈 수는 또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조금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절대 음감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음 없이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먹어보면은 그 맛을 똑같이 재료를 알려주지 않아도 약간 그런 기술은 있었어요. 대학 때 다니면서도 소주 같은 경우는 백라벨을 보면 F1, F2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맛이 좀 다릅니다. 어떤 날 소주 달고 어떤 날 소주 쓰잖아요. 이게 물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막 정확하게 찾아내고 내기하고 막 이런 잘 맞추고 했었죠. 되게 관심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는 정말 비밀 내용입니다. 이게 다양한 선정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미쉐린은 정말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죠. 외국인이랑 이제 한국인이랑 두 번을 저는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이메일이 한 번 옵니다. 그 이메일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막 합격했을 때처럼. 셰프들한테는 일단 그건 되는 것 같아요. 챌린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평균적인 퀄리티를 올려야만 하잖아요. 어느 날 딱 진짜 대단한 음식을 하루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좋죠. 우리는 이제 힘들죠. 네, 풀매를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 음식 중에 파르시라는 게 있어요. 파르시라는 거는 불어로 채우다 라는 뜻인데요. 잘 익은 커다란 완숙 토마토를 꼭다리 있는 채로 위에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 속을 파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용기가 만들어졌죠. 커다란 거면 커다란 대로, 작은 거면 여러 개 예쁘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뭘 채우느냐만 고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토마토랑은 뭐 새우 같은 거, 애호박, 새우, 가지 이런 걸 볶아가지고 소스도 좀 아까 파낸 토마토 있으니까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나 케찹 좀 섞어도 되고. 간은 한번 볶은 요 팬에서 볶은 재료를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이걸 맛을 맞춰요. 토마토 안에다가 탁 눌러서 채워요. 만약에 그 안에 다른 걸 넣을 거라면 카레 같은 걸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넣는 거는 정말 뭐 소고기 카레를 넣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랑 아스파라거스를 넣을 수도 있고 집에 오븐이 있으면 오븐으로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이 토마토가 익을 수 있게. 얘는 좀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는 거지. 5분, 10분 정도 사이면 충분히 익습니다. 근데 너무 익히면 토마토 속을 팠잖아요. 팍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할 정도로 그냥 하고 뚜껑까지, 마지막에 뚜껑을 꼭 올려야 됩니다. 꼭다리 부분을 살려서 구우면 예쁘게 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애를 밑에다가 샐러드 같은 거 싹 깐 다음에 한 2개 이렇게 올린다든지 인원수에 맞춰서 덜어가서 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뚜껑을 딱 올리면 레스토랑 음식처럼 이렇게 칼로 싹 썰면은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꼭 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안에 넣는 건 정말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새우를 구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 잘 모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커다란 새우 스테이크용이 아니라 새우젓 새우를 이제 예쁘게 구워서
옥상으로 끌려가서 이제 한참 소리를 들었죠.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자기를 이제 키우기도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만석이 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빌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음식이 하나가 탄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큰일 났다. 이 테이블을 포기하자. 술을 낸 거죠. 주방에 이렇게 옆에다가 테이블 쬐끄맣게 차려주고 음식은 줘야 되니까 나오는 음식들을 조금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따로 오마카세처럼 이제 해줘. 사실 식사는 망친 걸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다음 크리스마스 됐을 때 남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자리 다시 예약할 수 있냐고. 아이 그거는 단 한 번의 기회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정상적인 식사를 이제 그때는 하셨는데 사실 그 해결되기 전에는 정말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 한 팀 한 팀이 엄청 중요한 건데 아 이게 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쌓여야 또 셰프를 할 수 있고 레시피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들도 또 임기응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본질적인 거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정말 좋아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식탁에 이렇게 잘 펼쳐졌을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생이 다 된 애가 와가지고 제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셰프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데 야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뿌듯함? 같은 성취감도 있었고요. 되게 노부부셨어요. 금혼씨까지 막 이렇게 오시고 매 결혼 기념일마다 한참을 오셨는데 아내분은 막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음식 사진 이렇게 소녀처럼 막 찍으시고 또 남편분은 그 아내 사진 찍는 모습을 또 찍으시고 그래서 아, 참 자기 아내를 소녀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5만 원권 하나를 신권을 놓고 가셨어요. 생각보다 팁치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자기 가시고 혹시 아내 혼자서 추억을 찾아서 오시면 좀 더 잘 해드려라 라는 감정이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눈물 또르르 났는데 어느 해부터 이제 안 오셔가지고 아 어떻게 됐을까 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식사가 저는 시간의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생일날 그러면 어떤 식당 이름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식탁 위에 문제가 없이 이야기들이 잘 꼽혔을 때가 제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흑백 요리사는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거고 냉부는 약간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다투는 거라면 저는 재료를 다루는 게 더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탁 펼쳐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막 이렇게 재어져 나간다면은 그 시간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캐비어, 푸아그라 이런 거 다 들어 있으시죠? 네.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집 냉장고에도 그런 건 없고요. 뭐 고추장 들어 있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절대 냉장고에서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뭐 마늘 이런 것들도 있죠. 그 파 단맛이 정말 좋거든요. 파는 꼭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냉장고에 파 들어있으면 뭘 해도 든든합니다. 라면에서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공대 후문 쪽에 야구장 있는데 야구장 그 지하 예전에 특라면이라는 할머니가 하시는 라면집이 있어요. 아침에 라면 해장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한 개 반을 기본이 한 개 반이에요. 되게 푸짐하게 주는 라면집이었는데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게 먹고 나면 부대끼지가 않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 라면만은.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주방을 이렇게 몰래 좀 봤더니 양배추를 되게 잘게 썰어서 국물에 넣는 거예요. 음식이 완성됐을 땐 거의 양배추 형태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셀룰로스랑 이 성분들이 속을 편안하게 해준 거죠.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탁 먹으면 되게 속에 좋아요. 아, 당연히 주점 뭐 공부했겠습니까? 주점했죠. 제가 주방 잡았죠. 그리고 축제 때는 파전에 잔디파전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고 막걸리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고대는 축제 시절에 철쭉꽃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의 나였다면 잔디를 뽑지 않고 이 철쭉을 깨끗이 닦아서 꽃전을 만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도전해 보죠.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 열려 있잖아요. 고대병원 항상.
그래도 안 됩니다. 큰일 나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충고는 고충이다 그러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선배라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충고를 해요? 뭐 훨씬 잘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한다면은 저는 요즘 시대에는 AI나 챗 GPT만 해도 다 데이터를 다 주잖아요. 하지만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직접적 경험,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 있잖아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교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씨앗이거든요. 커피도 씨앗이니까. 거기 커피는 그 맛이 좀 달라요. 걔네들이 재배한 토종 커피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만 갖고 있는 스페시픽한 이야기들, 그게 결국에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보다. 나에게 고려대란. 나에게 고려대란. 고려대란 하나의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던 곳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호상비문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토양이었던 것 같습니다.